안녕하세요. 내시경치과 외과원장 신창훈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술식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쭉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에서 사실 시행되는 임플란트 술식은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임플란트가 엄청 대단한 술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환자에서 이 술식으로 다 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시행되는 임플란트 술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1회법이다, 2회법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왜냐면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처음에는 뿌리를 잇몸 안에 묻어놓고 그냥 기다렸다가 치아 머리가 이제 2차 수술에서 치아 머리가 들어가는 이런 게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터는 무조건 거의 1회법을 하는 술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1회법을 하고 싶어요, 2회법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해서 오신 분들도 아주 간혹 계셨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1회법, 2회법도 사실은 무조건 이게 딱 2회법이 무조건 좋고 1회법이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뼈 이식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 그러니까 나사를 심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나무에다 나사 심어도 나사를 심었을 때 단단하게 심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흔들흔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고정력이 잘 나오면은 굳이 이제 2회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뼈 이식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고정력이 잘 안 나왔다든지 그러면 2회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거죠. 잇몸 모양 만든 수술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1회법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요즘에 거의 다 1회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뼈 이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치과들도 많아요. 저희 치과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도 뼈 이식이라는 게 뼈 이식의 양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양도 많고, 이제 잇몸뼈가 이제 어느 벽이 많이 허물어지면 그 잇몸 모양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그런 고난이도 뼈 이식,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써있지만 상악동 거상술 중에서 이제 측방거상술 이런 거는 이제 좀 고난이도 뼈 이식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측방거상술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도 사실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측방거상술을 전혀 안 할 것이다,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상악동 누공이 발생해서 그 누공이 생긴 경우에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는 상방거상술로는 거의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측방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측방거상술을 안 하고 그냥 나는 100% 상방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진료의 한계는 있는 거죠. 누공 발생한 경우는 사실 임플란트 심는 게 조금 좀 힘든 거고, 그리고 무절개 임플란트,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무절개, 나 무절개 임플란트 하러 왔어요. 근데 사실 무절개 임플란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잇몸살이 많아야 돼. 잇몸살은 이제 치아 위에 붙어있는 단단한 잇몸이거든요. 이 잇몸살이 기본적으로 많아야 되고, 뼈도 많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절개 임플란트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무절개 하는 거예요. 그냥 잇몸살이 있든 없든. 근데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은 거죠, 당연히. 왜냐면 볼살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치태 조절이라든지 나중에 염증에 굉장히 취약한 임플란트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절개 임플란트를 100% 한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그런 치과는 그냥 100% 거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잠깐 설명드렸을 때 했는데, 우리 치과는 100% 무절개를 자랑합니다. 그런 치과는 100% 거르시면은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은 요즘 워낙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제 다양한 용어로 얘기하죠.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임플란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료 계획 세운 거에 따라서 스텐트라는 이런 장치가 나와서 이 장치를 끼고 이제 수술을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CT 가이드드 임플란트가 맞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 식립방에 쓰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0% 내비게이션만 해봤던 원장님이라면 그조차도 좀 한계는 있겠죠. 왜냐면 CT로 하는 게 100% 정확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첩한다든지 아니면 CT 데이터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치 만들 때의 어떤 3D 프린터를 출력하는데 그때 어떤 출력할 때의 오차라든지 등등등에 의해서 수술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만 하셨던 분들은 그 어떤 수술을 할 때 그 잇몸을 여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장치를 없이 수술한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차를 해결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과는 100% 내비게이션만 해왔다. 뭐 그러면 이제 좀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물론 일반적인 수술도 많이 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100% 내비게이션만 한다.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으로 말씀드린 직시식리 임플란트. 직시식리 임플란트도 이제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술식이고 많이 하긴 하지만 100%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뼈가 너무 많이 녹은 경우, 그리고 잇몸 모양이 나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지연식립을 하는데, 그때 잇몸뼈 이식하는 거는 이제 뭐 이 뼈가 이제 환자분의 뼈가 되는 걸 기대한다기보다 이 뼈로 인해서 잇몸 모양이 좀 허물어지는 걸 막고 잇몸 모양을 좀 좋게 한번 조작해서 좀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게는 2개월, 많게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건 이제 지연 식립에 해당되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막 내 치아가 좋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너무 그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치아인데도 내 치아가 제일 좋다는 그런 그 어떤 선입견 때문에 너무 늦게 뽑는 거예요. 얘가 뼈가 다 녹은 상태에서. 그러면 직시식립 할 수가 없어요. 뼈가 다 녹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연식립을 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직시식립이 제일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직시식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요즘 핫한 뭐 술식인데, 직시부하 임플란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학술적인 용어고, 원데이 임플란트, 이거는 약간 마케팅 용어죠. 원데이, 하루에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끝난다는 게, 뽑고 임플란트 심고 치아 머리까지, 뭐 치아가 없는 상황이라도 임플란트 심고 치아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가는 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뼈는 좋으셔야 되세요. 뼈가 안 좋은 데서 임플란트 심고 그날 치아 머리까지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뼈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리고 뼈 골질도 좋아야 돼요. 초기 고정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원데이 임플란트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무 판자에다가, 단단한 나무에다가 나사모 심고 거기다가 바로 이제 부하를 가하면, 이게 너무 센 부하를 가하면 이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임플란트 심고 기다리면 임플란트는 뼈랑 붙거든요. 근데 이제 뼈랑 붙기 전에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힘을 가한다. 그건 위험하고, 여러 개를 심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묶어주기 때문에 원데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원데이가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뼈 좋고, 뼈도 골질도 좋고, 하나가 아니라 최소 2-3개 이상 심어야 되고, 그리고 원데이라는 게 그날 치아 머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최종 보철물은 아니고 임시 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시 치아가. 플라스틱 재질의 임시 치아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원데이가 가능한 건데, 마치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가능해. 그렇게 이제 마케팅하는 치과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뭐 때로는 막 제가 이렇게 보면은 뽑을 필요가 없는 치아인데도 뽑고 원데이를 하시는 경우도 제가 간혹 봤어요. 그러니까 원데이 임플란트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덴처 임플란트가 하는데, 임플란트 위에 이제 틀니가 들어간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다 심지 못했을 때 틀니를 써야 되는데, 이제 임플란트에 고정된 틀니를 쓰는 거죠. 임플란트가 틀니를 좀 약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때로는 지지하는 역할도 하는 게 오버덴처 임플란트. 근데 이런 술식이 저희 치과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는 술식인데, 어떤 걸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그 치과가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그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그 술식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술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술식이 무조건 나한테 제일 좋을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꼭 치과에 가셔서 그 치과에서 환자분의 본인의 뼈 상태와, 그리고 잇몸 상태라든지 뭐 주변 치아 상태라든지 몇 개를 심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의사분과 꼼꼼하게 상담받고, 뭐 간혹가다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치과에서는 그냥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잠깐 보고. 그런 치과는 뭐 100% 거르시고, 그냥 의사분이 정말 꼼꼼히 봐주시고, 치료 계획도 의사가 세우시고, 정말 마지막에 비용 상담만 이렇게 상담사가 해주는 그런 치과에서 잘 상담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